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로 넘어가는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청담동 고급 바에서 김앤장 변호사 약 30명과 함께하는 술자리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함께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장관은 즉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끝까지 듣겠다더니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급기야 흥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평소 냉정함을 잃지 않던 한 장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심지어 장관직뿐 아니라 향후 직까지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거시죠.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공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뭐 이 정도 내용으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모욕줬다는 취지로 분을 내며 벌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주장처럼 정말 찌라시 수준의 의혹을 제기할 정도도 아닌 뭐 그런 보도였을까? 오늘 김앤장 애들 있잖아. 응?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나 아예 다 막아놨어. 나가지도 못해. 대통령이 와서 오기를. 와가지고 셋이 뭐야 지금 막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무슨 뭐 배지 뭐 이런 거 있어. 응? 무슨 대한민국 그 태극기 배지. 이러면서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윤석열이 들어와? 오! 한동훈하고? 아니 한동훈은 먼저 왔어. 지난 7월 20일 첼리스트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연주자로 간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함께했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적인 술자리가 뭐가 문제냐는 물타기도 시도되고 있지만 그 자리에는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함께하며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나라 얘기는 안 하지. 절대 그런 것도 없고 그거 하던데 그런 거 걔네 짠할 때 뭐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거 있지. 놀고 구호 외치던데 구호? 놀고 들으지. 술 마실 때? 그런 거. 제가 여기서 대통령 건배사하고. 건배사. 건배사하고 갔어. 건배사하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람과 황당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A씨.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오픈바 같은 곳에 밴드마스터와 경호원도 함께했고 그날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노래에 맞춰 첼로 연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부른 노래는 동백아가씨, 한동훈 장관은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온 시각은 새벽 1시경, 그리고 그날 술자리는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A씨는 이 자리에 자신을 데려간 사람은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라고 했습니다. 이세창 전 총재가 김앤장 변호사들 앞에서 자신을 교수로 칭하며 서울대 출신으로 소개했다는 겁니다. 총재가 여기는 서울대 나와셔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서울대 나왔는데 막 그러더라고. 누가? 김앤장 변호사가. 자기 나왔다 그러지 뭐 굳이. 아니 그 나이를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왜냐면 그 총재가 자꾸 나 서울대 왔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렇잖아. 자기 뭐 나를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뭐를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서울에 나왔다 거짓말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음. 근데 자꾸 서울에 나오셔가지고 저기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라고 자꾸. 한나라당 총재와 선대위 대변인, 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등을 지낸 이원창 의원의 동생이기도 한 그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부의장과 상임 전국위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중앙위, 대여 투쟁 총괄단장 등을 거치며 반문재인 보수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또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친박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박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뜬금없는 인물로 보였다는 건데요.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설명입니다. 제가 김경재 총재 그만두자마자 그분이 총재 대행으로 갔던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박 진영에서 내가 본 적도 없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도는 이제 친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뭐 저도 윤상현 의원 잘 아는데 뭐 제가 윤상현 의원 쪽에서 만난 적도 없고요. 제가 그분 근데 저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그래요? 거예요. 네. 그 친박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오기도 했었던데요? 이세창 씨가 네네네. 비례대표 4번가로 나왔다가 3번인가 4번인가 예, 나와서 네네네. 내가 그래가지고 이자가 누굴까 그때 궁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 네네네. 뭔데 갑자기 4번 나왔지? 그래가지고 그건 기억나요. 맞아. 제가 친박신당을 도와줬는데 예. 그 친박신당에서 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 굉장히 뜬금포네요. 그러면은 이제 네, 실제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 뭐야 싶은 전혀. 분인데 예, 그 구명운동에 사람이- 나온 적도 없고. 그 예, 사람이 예. 근데 이제 친박을 표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붙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좀 해석을 해도 무리가 이해가 안 없는 돼. 건가요? 난 그 사람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핵심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뭐 다른 게 있을 거야 아마 분명히 저건. 정치권 거? 논리로는 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세창 전 총재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동서화합미래위원회 총괄 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도왔습니다. 한 언론 보도는 이세창 전 총재를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숨은 공로자로 평가했습니다. A씨의 눈에도 이세창 전 총재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동훈이는 날카로워. 알았지. 없어. 근데 나한테는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거기서 딱 거기서 응. 각 잡고 있는 스타일인데 응. 그 총재한테는 수월이더라 그래도. 그래?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총재가 장난이 아니네. 총재가 장난이 아니네라고. 그 총재가 장난이 아니야 보니까. 아우 막 다 가지고 있어 막. 그러니까. 다 주물러. 그거 내가 봤던 윤상현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미래의 전략 뭐 그거고 뭐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윤석열 되게 향상 한 것뿐이 없고 김현장부터 한동훈 뭐 그쪽을 뭐 다 가지고 있다고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총재라는 사람. 윤석열 라인을 제대로 갖고 있던데 보니까. 실제로 그와 절친한 국회의원은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세창 전 총재는 국민의힘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적임자로 윤상현 의원을 꼽기도 했던 터. 윤상현 의원은 최근 신핵관으로 떠오르며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올 것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A씨가 윤상현 의원을 처음 만난 6월 9일 남자친구에게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윤상현이라고 그 의원이 있어. 윤상현? 얘가 당대표를 나온대. 윤상현 걔는 정치 인생 끝났어. 왜? 국민의힘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 아 무슨 누가 소리가. 당대표 나온대. 지금 사람이 여기 한 40명 있거든. 윤상현은 친박이야 친박. 그래 친박이더라고. 친박인데 걔는 완전히 삥 떨어진 애야 그냥. 아 그래?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지금 선거법 위반했대. 아니 얘가 요번에 된다고 지금 막 그걸 밀고 있던데. 전혀. 그리고 근데 얘 주변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윤석열 옆에 있는 애들이야. 이런 가운데 7월 20일 김앤장 변호사들과 대통령 또 법무장관 등이 함께한 술자리에 앞서 200만 원을 선입금해 준 것도 윤상현 의원의 특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유승관 특보님 되시죠? 네네. 아, 예. 특보님 이세창 총재님 잘 아시죠?
예. 그리고 그 왜 총재님하고 이렇게 그 같이 그 연주하던 혹시 그 첼리스트 예. 그분도 좀 어떻게 연락이 되나요? 모르겠는데요. 누구시죠? 아, 그 저기 그 한테 그 뭐 좀 공연 관련해 가지고 좀 문의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예. 뭐 유튜버님이 또 잘 아신다고 그래서 아니 저 총재님한테 여쭤보셔야 되는데. 보통 그 저기 그 개런티로 한 어느 정도나 많이 안 비싸요. 본인이 입금하지 않았다는 유승관 특보. 연신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더니 그래도 A씨를 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기 뭐야 그 뭐 전자 첼로도 다 하시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예. 그 친구 뭐 과거에 저기 했는데 지금은 저도 바빠가지고 뭐 보통 연락을 할 수 없으니까. 예. 과거에 아는 동생인데 아는 동생이 아니라 뭐 누구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소통이 없어요. 누군가 소설을 썼다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그 이튿날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김의겸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뭐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더 탐사의 보도가 나간 후 이세창 전 총재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더 탐사와 김의겸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과 제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까지 허위사실 등으로 모독한 김의겸 국회의원은 물론 가짜 뉴스를 유포한 유튜버 더 탐사를 규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더 탐사를 향해서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라고 칭했고 김의겸 의원이 이들과 야합해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은 질문을 국정감사장에서 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입장문에서는 의혹의 핵심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한 자리란 대목보다는 술자리였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도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청담동 고급바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모여 첼로 연주에 맞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서 전 국민이 시청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유포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준 사람, 다름 아닌 이세창 전 총재였는데 말입니다. 아, 네, 우리 저 이세창 총재님 되시죠? 예. 예, 아니 저는 저 시민언론 더 탐사의 이제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7월 20일 날, 그러니까 한 2달 전쯤에 그 청담동 고배 갤러리아에 있는 그 인근 카페에서 그때 그 우리 저 한동훈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앤장 변호사들 이렇게 하고 같이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그 좀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건 제가 그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내가 이제 친하고 뭐 내가 이제 하나의 뭐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고. 그날 어쨌든 뭐 이렇게 특별한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서로 이제 그 정부를 잘 해보자 뭐 이렇게 격려하는 모임이었나요 서로? 맞습니다. 이세창 전 총재는 역으로 전화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2번에 걸쳐 청담동 술 파티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네네, 아유 총재님, 우리 저 유승관한테 그 첼로 그 이야기했어요? 예, 첼리스트, 첼로리스트? 이세아 씨요, 이세아 씨는 요즘 저기 연락 되나요, 총재님하고? 누구? 우리 저기 첼리스트. 지난번에 저 왜 그 저 대통령 하고 한동훈 장관 왔을 때 저 반주해 줬죠.
아, 그래서 예. 잘 안 되는데. 예? 연락 잘 안 돼요? 그 이후로? 네. 아니 그래서 그런 무대가 있으면은 씨가 그런 걸 잘 해서 뭐 대중가요도 맞춰서 잘 하고 분위기를 띄운다고 그래서 한번 좀 혹시 연락 되면 내가 연락 드릴게. 네, 그 대중가요나 반주 이런 것도 다 가능하지. 못 하는 게 없죠. 다. 예? 못 하는 것이 없지. 그 뭐 대통령도 굉장히 칭찬했다면서 연주를 듣고. 그러니까. 예. 그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를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이씨. 예? 글쎄 나 모르겠어. 동백아가씨라고 동백아가씨 그때 부르고 굉장히 총재님 많이 칭찬해 주셨다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네. 그래, 하여튼 최근에는 연락이 안 돼요. 해서 안 되니까 내가 혹시 연락 되면은 내가 연락할게요. 그러시죠. 그래요? 예. 자신의 말을 뒤집고 되려 더 탐사의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세창 전 총재, 또 장관직을 걸겠다면서 벌쩍 뛰고 있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무리수는 과연 누가 쓰고 있는 걸까요? 조선 제1검, 대기업 저승사자, 편집국장, 소통령, 수많은 수식어와 함께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신을 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의 당당함, 지금의 한동훈 장관을 있게 한 원동력이자 한 장관의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난 10월 24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들과 마주친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나기 바빴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더탐사의 권시영 기자인데요.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청담동 술집에 가신 거 맞으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근데 정말 이상한 술집에 간 적이 있으십니까? 저 취재와 스토킹을 계속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고소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한 술집에 가신 겁니까? 아니 왜 취재와 스토킹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 왜 취재에 대해서 스토킹이라고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장관님, 아니 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만 좀 하겠다고요. 왜 질문을 못하게 하십니까? 장관님 더탐사 김준수 기자라고 합니다. 그냥 취임 이후 로펌 변호인들과 실제로 같이 적 없으시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더탐사 김준수 기자입니다. 이세창 전 총재 정말 모르시네요. 이세창 총재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장관님. 더탐사 기자들의 끈질긴 질의 시도마저 스토킹 취급을 한 한동훈 장관입니다.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저한테 또 스토킹까지 붙어서 이거 물어보던데 지금 그 얘기 같이 하신 거잖아요.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선 거짓말쟁이로 몰기도 했습니다. 또 술자리도 외면하는 강직한 검사였다고 항변한 한동훈 장관이죠. 지금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첫째,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강한 사람들과만 좀 척을 지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도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한 장관은 이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고, 한 장관은 근거 없는 음모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 영역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한 데 대한 한 장관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은 잊은 걸까요? 한 장관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유착 의혹이 불거져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휴대폰 비밀번호도 끝내 내놓지 않고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검언유착 수사팀을 바꿔달라고 때를 쓰기도 했습니다. 야권을 향해선 이잡듯이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해선 봐주기로 일관한 듯한 모습도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강제강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취재기자를 스토킹범으로까지 몰며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습은 자신을 성역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법무장관에 취임하며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던 한동훈 장관인데요. 혹시 언론 취재와 질문이 두렵습니까? 시민 언론 더탐사의 추적 보도는 계속 이어집니다.